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비긴지 16.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하고 무로마치 막부하고 분리가 되는 관서와 관동의 이야기. 또 이 한반도 지도에서 이 관서하고 관동, 그리고 이 관북이 등장하는 이 관북이 조선사하고 가장 밀접하고, 이 관북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 지금 보여지는 이 영역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군 육진, 이, 이 지도의 라인이 캐나다하고 미국의 이 라인이 지금 한반도 라인하고 매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 지금 우리가 뭐 역사 주류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 제야를 빼고, 제야도 있고 국가의 어떤 일본 그 조선총국부가 프레임을 잡은 그 역사에서 배우는 역사도 있고, 물론 이 대조선이 됐건 또 이 금성이 사용된 이야기는 또 하이 레벨이니까, 그러면 이 낮은 레벨에서 이야기하는 이 조선의 어떤 영역의 이 프레임은, 그리고 지금 이 프레임이 지금 아메리칸판 프레임하고 맞는 거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로컬리즘에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땅하고 기록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하고 아메리카하고 이 경계의 헤드라인, 이 라인이 결국 여기에 명확하게 축소화돼서 그 판이 짜여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공험진이 위에 있다, 밑에 있다, 뭐 이런 논쟁은 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패스하고. 자, 그랬을 때 아무튼 여기서 이제 관서, 관동, 관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 원래 비긴지 15로 넘어갔는데, 아무튼 다시 그러면 관서, 관동 이런 부분, 일본 역사에서 관동, 관서 이런 관점이 이 동로마, 서로마 관점하고도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다음에 하고. 자,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결국은 함락되는 게 오스만, 오토만, 오스만 제국한테 이게 그대로 함락이 당하는 거고, 지금 이 동로마 판이 결국은 오스만 제국 판이 되는 거고,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중심의 가치가 시간적 순서대로는 지금 이 BC AD 분리하는 예수 기점의 스토리텔링에서 나와서 이런 사건 이후에 오스만이 장악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질은 이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에서 보기에는 이슬람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주교 개신교적인 흐름이고, 그게 이 중심점을 예수라는 포인트점을 2000년 후로 옮기면서 그 천주교 개신교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쭉 다시 재설정했기 때문에 이 동로마, 서로마, 비잔틴, 로마, 천주교, 카톨릭, 정교의 이런 이야기로 정립이 되는 거다. 하지만 이제 이게 그러면 이 이슬람이 됐건 천주교가 됐건 이런 부분들을 탄생시킨 거는 우리가 송나라 때 그 송명, 미학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뭡니까, 성리학으로 넘어오는 거고, 주자학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 동양적 기록의 한자 기록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슬람이 됐건 카톨릭이 됐건 유대교가 됐건 이런 이야기들의 본질은 이런 체계는 송나라 때 정리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잠깐 이 거론을 하고 하는 거고, 이제 왜 이걸 거론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로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동로마도 로마고 서로마도 로마고 또 그 후에 등장하는 이 북쪽에 지금 러시아가 되는 소련이 되는 러시아 제국이 되는 이쪽도 로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동로마판, 서로마판 이거를 그냥 한반도 지도로 이야기를 하면 관동이 동로마가 되는 거고 관서가 서로마가 되는 거고 관북이 결국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 러시아 제국하고 관련된 거다라는 겁니다. 관동, 관북, 관서 지금 이 위쪽이 결국은 관북하고 연결을 시켜도 매칭이 되는 거고 이 판이 아메리카 판에서는 결국은 이 캐나다나 세인트루이스 강이나 이 동북부 관련된 이 부분이 관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성이 사는 입장에서 이 어떤 종교적인 이 천주교 개신교 이야기하면서 이, 이 이슬람이 먼저냐 천주교가 먼저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성이 사는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예수적인 그 캐릭터는 가장 가까운 모델이 부처가 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인지하고 있는 또는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천주교 개신교의 그 이야기는 어느 시점에서 재조정돼서 재설정돼서 2000년 후에 뭐 2000년 전에 예수가 탄생해서 그 아름답고 재밌고 판타지한 이야기로 등장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기록적으로 삼국사기가 됐건 삼국유사가 됐건 기타 등등에서 역으로 봤을 때는 결국 가문사 중국계 됐건 가문사가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슬람이 됐건 천주교가 됐건 이런 종교적 관점은 주자학이 되는 거고 속명리학이 되는 거고 그것을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그 송나라 때 정리가 되는 거지만 그 이전에 막 공자 맹자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결국은 우리 구약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약간 이 머나먼 이야기는 이 가까운 기록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가설들이 더 정립이 돼서 그것들로 역추적을 하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하겠지만 금성이 다니는 이야기에서 언제나 하는 이야기는 조선도 고려도 이 시대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뭐 통일신라, 고조선, 만년전 막 그런 판타지로 넘어가면 그 차라리 그냥 중국 그 무협 그 드라마를 보시던가 지금 그 중국판 무협 드라마가 되는 어벤져스가 미국판 어벤져스를 보시면서 그냥 즐기시는 게 더 나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관점 중요한 겁니다, 지금. 관동, 관서, 관북. 그래서 관북 쪽에서 탄생하는 게 러시아. 관동, 관서, 관북, 러시아. 물론 이제 이쪽에서 꼭 러시아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그 아무튼 이쪽하고 또 미국사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유럽판에서의 이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관북의 개념이 이 지도에서 관북이 되는 거다. 그래서 관서, 관동, 이제 일본 거에서는 그 위로 올라가서 홋카이도 넘어가지고 러시아하고 또 연결점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앞부분은 지금 제반적인 이 지도판을 다시 한번 그 이야기하면서 디테일을 좀 지금 잡으려고 했습니다. 동부 13도로 제가 보통 이제 신성로마제국으로 이야기하지만 비긴지에서는 더 디테일을 잡으면 이 신성로마 제국은 정확하게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되니까 그 부분을 잡자면 결국은 이 플로리다, 조지아 넘어서 미시시피 강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이 작센공국, 실레지엔,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주 이렇게 또 이 덴마크 포인트, 미시간 포인트, 덴마크 포인트 연결을 해보면 이 갈라지는 루이지애나 판의 일리노이주 관련돼서 이렇게 영역이 돼서 신성로마 제국이 되는 거고 에팔라치 산맥의 우측은 이 관북 지역으로
관북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관북 지역은 결국은 러시아하고 관련된 스토리가 또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지만 이 소련 러시아가 이 족보가 좀 강한 족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부가 관련된 게 쌍선 총관부가 되는 거고, 이 관서가 동령부가 되는 거고, 사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쌍성 총관부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자춘이 되는 거고, 이성계가 되는 거고, 그, 이 이자춘을 환조라고 하는 겁니다. 환조.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 동해하고 이쪽이 이제 고조선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동령부 쌍성총화하고 관련된 이 부분이 이성계와 관련돼 있는 거고, 이성계가 나와서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을 또 살리는 거고, 또 고조선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고조선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조선, 고조선, 이게 정립이 돼서 이것을 또 정립을 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인이 등장하는 거고, 이 당군시나 화농 뭐 이렇게 이제 상제, 석제, 제석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지금의 세트화된 한반도에서 조선을 맹목적으로 역사적으로 추구를 하는 거고, 그 조선의 고조선을 이제 이자춘이 환조가 되는 거고, 이 조선이라는 것을 더 족보를 세워주는 게 고조선이 되는 거고, 그 고조선의 인물들이 환인이 되는 거고, 환웅이 나오는 거고, 당군신화가 등장을 해서 환빠 단빠가 생겨가지고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기록을 정확하게 내려가면 더 올라가는 고려 신라의 어떤 가문들 역사들이 더그 만약에 이 한반도 안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쫓아갈 거는 조선 역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선은 그 무신 정권의 연속성이고 이 혈통적으로도 이 내려오는 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 듣는 분 정도면 이쪽하고는 좀 먼 분들이 들으시니까 이 환인이나 산타크로스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쌍선 총관부 여기서 중요한 그 이 인물들하고 관련된 쌍성 총관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에서도 조선이라는 타이틀을 쓰는 게 북쪽이고 북쪽의 김씨 일가가 3대째 넘어오는 거고 북한의 어떤 그 사람들이 이 북한을 그 찬양하고 종교적으로 집착을 하고 그 가문을 그 막 신성시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역으로 봤을 때 결국은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그 세상을 제대로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떤 국가적인 게 됐건 어떤 가문이 됐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대중들을 프로파간다로 주입시켜서 이 노이적 기질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또 여기서 기억 나온 거니까 이런 과거 역사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뭐 사상적 그 논의됐건 보실 때 그거를 그냥 정보적인 거나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시대적인 질서에 맞춰서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지 그 기록을 지금의 본인의 정신적인 거에 주입을 시켜서 과거 기록을 찬양한다거나 과거의 시스템은 완벽했다라는 거나 막 그런 것들을 맹신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주입된 본질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단어들을 그 진리적, 절대적 기준으로 맹신하는 게 대중성이고 노예성이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 지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제대로 과거 기록을 본질을 이해한다면 당군이건 환인이건 왕건이건 이성계건 고종이건 정조 영조건 이거를 빨아대는 의식은 버리셔라. 지금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살아갈 때 또는 이러한 정보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추앙하고 또는 뭔가를 모시려고 하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특정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적 역사적 가치관이 길러낸 의식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해하실 분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중요한 쌍성 총관부 다시 들어갑니다. 쌍성 총관부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쌍성 총관부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두쌍, 재성, 다총, 대롱, 마을부, 쌍성, 쌍성의 이 쌍자다라는 겁니다. 쌍성 총관부를 상징하는 것은 두 마리새 한 쌍이나 짝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차여차 쌍쌍. 자, 그러면 새 두 마리입니다. 쌍성 총관부를 상징하는 쌍. 쌍은 새 두 마리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쌍두 독수리의 기호적인, 이제 이 기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모스코바로 이야기했을 때, 이 모스코바가 등장하는 대공국 시절, 대공국, 모스코바 대공국, 이걸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 이 모스크바 또는 소련이 등장하는 역사도 어떻게 보면 800년대, 900년대부터 스타트가 돼서 이 1300년대에 2반 1세, 2반 2세 막 등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는 이제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쪽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몽고가 침공해서 킵착 항국이 생겨서 거기에 있던 이제 지배 세력들이 모스크바라고 가서 대공국이 공국과 대공국을 엮여서 이제 대공국 타이틀을 주는 이런 개념이 이제 이 다이묘의 순서로 보시면 되는 거고 쇼군이 징기스칸, 최충원, 태무진이 되는 거고 쇼군 밑에 다이묘가 이 레벨이 있는 게 이제 대공국이냐 공국이냐 공우백작이냐 뭐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쌍성총관부와 관련된 도시가 또 이 러시아사로 이야기를 하자면 모스크바가 쌍성총관부와 관련된 곳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스크바가 러시아를 상징하지만 러시아는 루스가 되는 거고 이 루스가 이 여자로 되는 거고 류진하고 가장 가까운 또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쌍성총관부하고 관련된 게 이자춘이고 이성계고 원나라하고 공민왕하고 또는 그 고려하고 이 고려의 땅을 수복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 쌍성총관부를 이제 뭐 쌍성총관부가 지금 여기냐 그 위에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일본 조선 총독부가 한반도에 세트화 시키면서 기록을 이식시켰던 지도적 포인트점들이 역으로 아메리칸판이 됐건 그 유럽판의 그 지리적인 거하고 역사적인 거하고 매칭을 시키면 얻어낼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 넌센스한 부분인데 그냥 여기서 배운 6천년, 4천년, 3천년 역사가 이 반도에서 생겨서 이게 실제 우리의 조상들이 활동했던 가문이고 그 에너지고 그 결과물의 기록들이 이 판에서 있었다고 하면 물론 이거는 안 맞지만 결국은 지금 이쪽으로 이식된 세트적 기록의 어떤 포인트점이나 지도적 라인의 이것들을 아메리카 지도가 됐건 유럽판이 됐건 이것들을 비교 교차하는 포인트점으로는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어느 기준에서 카피를 떠왔기 때문에 그 주체가 조선총독부 일본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아무튼 이 쌍성총관부가 이렇게 포인트가 잡혀 있고 동령부가 이렇게 있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넌센스한 겁니다. 그냥 갇혀서 바라볼 때는 전혀 안 맞는 기록. 하지만 이게 깨어져서 비교교차 할 때는 중요한 자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이 헤드라인. 아무튼 쌍성총관부가 있는 거고
이성계 관련돼 있는 거고, 이 쌍성총괄부와 관련된 게 쌍두독수리가 되는 거고, 이거 관련된 게 또 모스코바가 되는 거고. 자, 모스코바, 쌍두. 이제 모스코바가 쌍두냐, 또 이제 비잔틴 제국이 망하면서 이 모스코바가 이 타이틀을 또 끄집어 오는 개념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 쌍두의 개념이 여러 곳에 쓰이지만 오늘은 모스코바만 일단 러시아 모스코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스코바 대공국이라는 이 부분의 영역을 관북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동은 신성로마 제국, 관서는 그 프랑스판, 스페인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프랑스판으로 보고 스페인은 그냥 뭐 중국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반 1세가 등장하는 게 1288년, 1340년 모스크바 대공국의 대공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러시아 역사의 이반 1세를 그냥 이자춘이 됐건 이자춘 아빠가 됐건 이성계가 됐건 그 2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반 1세를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튼 2반 1세, 2반 2세 뭐 또 이거 또 중간에 좀 이름 다른 애들도 있지만 뭐 2반 3세, 아마 2반 3세가 차르 즉 그 카이사르란 카이사르를 쓰는 얘가 2반, 아마 3세가 2반 때다 쓰는 거고, 2반 1세부터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그 함경도 지방에 등장하는 쌍성총관부를 회복시키는 이 이성계 이자춘의 이 이자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됐건 이게 러시아사에서는 2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2반으로. 자, 2반 3세 1440년 1500년 모스크바 및 전루스의 대공, 킵차크 한국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며 훗날 러시아 제국이 되는 모스크바 대공국의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스크바 대공국이라는 이 영역의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쌍성총관부하고 관련이 있다. 쌍성총관부 영역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로마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의 조카딸 소피아 팔라이 올로기나와 결혼하여 모스크바를 동로마 제국 후계자인 제3의 로마라고 칭하고 비잔티움 문화를 받아들여 모스크바 문화의 발전을 바탕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2반 3세 때 얘가 이제 최초에 자기 이름을 카이사르라고 쓰는 거고, 또 다음에 또 연결시킬 겁니다. 일본사하고도. 자, 그랬을 때 얘가 동로마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 조카딸 소피아 팔리아 올로기나와 결혼. 즉 동로마가 이제 이쯤에 1400년대쯤에 망하니까 이 동로마가 망한 거에 이 조카딸로 사이가 되어서 자기가 이 동로마 제국의 후계자를 제3의 로마를 모스크바로 연결시킨다라는 겁니다. 그게 2반 3세가 되는 거고, 그때가 1400년대에서 1500년대. 그러면 이 2반 3세, 2반 1세. 그럼 뭐 이제 2반 1세를 만약에 이성계로 보자면 뭐 2반 3세 정도는 뭐 태종이 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맞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차르를 군주의 호칭으로 사용하여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러시아 제국, 차르란 말은 결국은 로마의 카이사르에서 유래했다. 그러면 카이사르면 뭐 차르, 쇼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몽고 원나라, 킵차크 한국, 이란국, 일칸국, 차카타이, 오고타이가 있을 건데, 오고타이. 아무튼 오늘은 이쪽만 하니까. 자, 킵차크 한국에서 관련된 게 이제 러시아가 등장하고 2반 1세가 등장하는 거고, 2반 1세 이 라인이 이성계 라인하고 비슷하지만 또 이 밑에 있는 이란국에 등장하는 게 티무르가 되는 거고, 티무르가 또 이성계하고
또 이성계로 자주 이 동일 인물로 교차되는 게 이란국에서는 티무르, 킵찬쿠 한국에서는 결국은 러시아사하고 교차가 되면서 등장하는 이 이반 쪽 라인이 이성계 라인으로 보면 이성계의 또 다른 이성계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가 등장한 거고 이 원안에 고려에서 또 이성계가 나오고 여기서 그 명, 그 주원장이 등장하는 거고 교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티무르, 주원장, 이성계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물론 이제 이 아시아판, 이 구대륙판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다 기록 이식의 짝퉁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메리칸 대륙에서 오리지널 인물이 존재했다라는 그 인물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각난 기록으로 보니까 모르는 거죠. 자, 티무르, 주원장, 이성계. 네, 이게 이제 지금 시대 어느 프레임의 국가적인 개념 또는 이 중앙아시아판, 아시아판, 유럽판에 이 원래 하나의 세계 펼쳐지는 데까지에서 어떤 특정 프레임에서 후대에 따로따로 올려버리니까 다 다른 인물들이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기록하고 로컬리즘하고 어떤 제국 국가하고 어느 시점에서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족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거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비교 교차를 했을 때 비슷한 맥락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에서 카피가 됐거나 그 족보들의 그 가문들이 귀족들의 가문들의 연결점들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 본질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닿아서 내려진 것일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 그냥 A판, B판, C판을 오리지널 기록으로 다 카피를 떠서 모양을 바꾸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원장, 또 이제 이게 티무르, 주원장, 이성계가 있지만 유럽판에서 합스부르크하고 가장 비교가 되는 게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되는 거고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또 주원장하고 이 못난이 주원장 또 이렇게 돼서 이 합스부르크와 립이 또 이렇게 연결된다. 뭐 이건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실제 주원장이 이성계가 누구냐, 어느 쪽 라인이냐, 그 실체하고 가장 가까운 게 누구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재미적 요소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각난 부분에 유럽사가 됐건 중국사가 됐건 한반도가 됐건 뭐 각기 다 거기에 그 큰 흐름의 맥락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 조각들을 잘 맞히는 지금 게임을 또는 그 재미를 그 여러분이나 저나 찾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뭐 이거는 뭐 이야기했으니까 자, 아무튼 금전에 해야 되는 이야기 지금 정도 비긴지 듣는 분들은 어느 정도 꾸준히 지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듣는 분들이 듣는 거라 뭐 이런 것들 맥락을 또 간단하게 찍겠습니다. 아무튼 주원장이 누구냐? 티브르 2반 2반이냐? 티무르냐? 주원장이냐? 이성계냐? 합스부르크의 뭐 루돌프냐? 아무튼 이거 자리. 근데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 이거라. 자, 그랬을 때 이 태종 원경왕후 민씨가 나온다. 1365년, 1420년 조선 이방원의 왕비이고 세종의 어머니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민씨다라는 겁니다. 원경왕후 민씨. 사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살짝 이야기했던 것들 찝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좀 그 디테일을 길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소화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원경왕후 민씨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버지가 민무부가 되는 거고 민무질, 민무이, 민무유리, 민무흠. 그러니까 그 태종의 권력을 받쳐준 왕자의 난을 지켜준 그
영흥 민씨가 되는 거고, 이 민씨의 세력들이 나중에 다 수청을 당하는 거죠. 아웃, 아웃, 아웃. 그럴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조선왕조길록에서는 남자 쪽이 주로 중요하다는 포인트로 보는데, 우리가 일본 인사를 보면 이 막부 시대 이 여자 쪽 가문이 센 거다라는 겁니다. 권력이 더 세다. 남자는 물론 이제 이게 이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거는 그 천자가 내는 거고, 그 실제 이 남자 쪽은 쇼군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왕의 역할. 이거 뭐 지금 오늘은 이제 막 그 이야기까지 하면 또 복잡하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 원경하고 민씨, 민무구, 민무질 등장하고, 자 그러면 이 영흥민씨 관련된 게 원경황후, 인현황후, 명성황후. 하나는 숙종 때, 하나는 고종 때, 하나는 태종 때. 자, 이때 유명한 여자 쪽 가문이 되는 겁니다. 초창기부터 중기부터 말기까지. 자, 원경황후, 민무구, 민무질 등장하는 아웃되고, 그 다음에 숙종하고 장희빈하고 등장하는 서인에 관련된 인현황후, 그 다음에 고종 때 명성황후, 인현황후. 자, 그러면 숙종 때 등장하는 요 정도를 대충 맥락의 흐름상 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흐름입니다. 흐름. 이 이반 3세 동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21세 소피아 팔리아 올리기냐와 결혼하는, 즉 이 서인 하면 천주교가 되는 거고, 천주교 그러면 서로마 쪽의 천주교냐 동로마 쪽의 천주교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이 혈통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서인에서는 인현왕후 천주교 이 연결점이 이 맥락상으로 붙어진다라는 겁니다. 동로마가 아웃되고 이 비잔티움 제국의 그 정교회가 이 뭐 정교회냐 이걸 떠나서 동로마 소로마의 그 천주교가 로마로 아니 제3의 로마 모스크바로 붙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역할의 여자 쪽이 민씨 가문하고 또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참 후로는 이제 내려와서 민치록의 딸 명성왕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종, 원경, 숙종, 인현, 고종, 명성왕후. 여자 쪽은 영흥민씨, 민씨 가문. 그러면 영흥민씨가 되는 거고, 물론 지금 이 세트장에 있는 그 민씨가 아니라 오리지널 민씨를 금성이 사연에 이야기해서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영흥민 씨, 경기도 여주시. 자, 영흥민 씨가 등장하는 것도 고려 인종 때, 고려 인종하면 영흥민 씨는 경기도 여주시를 관장으로 한국의 성씨고 고려 인종조의 평장사를 역임하는 민영모의 증조부 민칭도 이렇게 시주로 등장하면, 결국 고려 인종 때가 뭐냐면 인종 때 이자겸이 등장하는 거죠. 이자겸의 인종의 외조부가 이자겸이 되는 거고, 예종의 장남으로 태어나 1222년. 자, 아무튼 그러면 이자겸 후지와라 가문, 뭐 그렇게 이제 그쯤에 등장하는 가문의 세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그러면 그 시절에는 힘이 없던 영웅민 씨가 되는 거겠죠. 후지와라 씨보다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그 뭐 민승호 또 이 뭐 이거 명성황후라고 사진이라고 들고 있는, 아무튼 막 민승호, 민태호, 명성황후 이제 뭐 이렇게 사진이 도는데, 제가 뭐 말을 하면 뭐랍니까? 아무튼 이런 짝꿍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이 이들이 결국은 이 민씨, 영흥민 씨다. 영흥민 씨. 그러면 이 영흥민 씨가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아라사.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하고 이 라자가 들어가는 게 또 우리가 애신강라의 신라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라사. 노소화라고 하고 노관 파천, 아간 파천, 러시아로 파천한 이야기는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고종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자, 그랬을 때 아무튼 이 러시아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러시아. 그랬을 때 이 러시아의 실체에 대해서 이 민승호 이야기로 민승호 1830년 즉 명성황후가 왕비가 되고 이 민씨 세도 가문이 등장해서 판을 크게 키웠던 그 이야기일 때 민승호 1830년 1874년 명성황후의 양호라버지 그리고 흥선대원군하고 가장 격돌이 심한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소련하고 대립각이 가장 센 겁니다. 자, 대운군의 처남이자 흥친왕의 외삼촌 1874 11월 흥선대원군이 권자에서 축출된 직후 민씨 정권의 수장이었으나 의문의 폭사를 당한다. 본관은 자 여기서 의문의 폭사 흥선대원군이 뭐 폭탄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흥선대원군하고 각이 쓰는 민씨 가문 흥선대원군 비스마르크 체를제상 후에 독일과 소련의 대립 자 그러면 폭사로 죽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 1818년 1881년 러시아 제국의 차르이다. 본명은 알렉산드로 니콜라에비치 로마노프 12번째 군주로서 자, 러시아 제국의 차르 이렇게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 1881년에 자동차가 폭발해서 이게 죽는 겁니다. 즉 알렉산드르 2세를 우리가 민승으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씨 쪽이 결국은 러시아 제국하고 이 러시아하고 관련된 가문이다. 이 가문의 실체가 영흥민씨 쪽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영흥민씨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물론 지금 푸틴 이 혈통은 아니겠지만 이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가문의 족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그 러시아가 지금의 러시아 땅이냐 북아메리카판에 있었냐 아니면 이 연결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느냐는 대항해 시대라는 코드를 제국의 모델을 식민지 지배를 연결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자, 민승호, 알렉산드르 2세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했던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나폴레옹 3세가 선물한 방탄마차 덕분에 뭐 항제는 무사했으나 다친 호위병이 살피로 마차 밖으로 나왔다가 두 번째 폭탄에 알렉산드르 2세가 폭살당하였다. 이렇게 연결하면 결국은 이 러시아 관련된 게 쌍성총관부, 그 쌍성총관부하고 관련된 게 이성계 이자춘, 거기하고 관련된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 원경왕후 영흥민 씨, 민무구, 민무질 아웃되고 조선시대에 이 영흥민 씨가 왕하고 결혼을 한 게 숙종 때 또 인현왕후 또 고종 때 명성왕후 명성왕후의 그 민승호 또는 이제 그 후의 인물들도 유럽사하고 유럽에 가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민승호가 결국은 알렉산드르 2세고 얘가 차르가 되는 거고 결국은 러시아 제국은 이 영흥민 씨, 즉 민씨 영흥민 씨 다가 아니고 그 왕과 결혼한 그 세력의 가문들 중에 지금 가장 근접한 시대에 살고 있는 시점에는 그 명성황후의 민씨 오빠들 또는 이 민씨 수장들이다. 그 세력들이 결국 실체를 전 지구상에 연결을 시키자면 결국은 러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게 러시아하고 연결점이 또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황족도 있었지만 그 오리지널 무대 독립협회가 즉 미국이 장악을 하고 황족들은 유럽으로 그 황족이 유럽으로 가는 이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사이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조선사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의 힌트가 아간파천, 노간파천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왕족들의 사진이지 우리가 황족들의 사진이지 앞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짝퉁 사진 또는 기록이 이식돼서 그 세트에서 이 깨어나라. 깨어나신 분들만 뭐 듣고 계시겠지만 진정한 환족들은 그러니까 실제 가문들하고 관련된 그 건축물의 또는 땅의 영역이 실제 지금 시대의 역사하고 어떻게 실존 연결점이 있느냐를 보셔야지 이 기록과 이 실체가 안 맞는 그래서 이게 세트가 되는 거고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맹신자들이 되면 그, 그 우매한 대중이 돼서 전쟁 시에 이 조리되는 겁니다. 조리. 노예가 되는 거고 의식의 노예. 자, 아무튼 이게 실질적인 왕족이고 자 이게 또 쌍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쌍도. 쌍도. 그리고 이제 이 니콜라이 2세 또 이 관련된 게 또 명성황후 스토리하고 또 비슷한 맥락들 있는 거고. 아무튼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